한 번은 골프채로 200대를 때린 적도 있어요. 200대요? 너무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쩔뚝쩔뚝 학교를 가야 했던 아주 가슴 아픈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8개월째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살고 있던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왜 8개월 동안?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와 이혼 상태였고요. 이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째 그 어머니 시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죠. 특히 이 얼굴하고 목 쪽은 거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말 그 흙과 같은 그런 비슷한 질감으로 거의 인체 조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확인된 건 뭐냐면 어머니가 시신으로 있는 방 바깥쪽에 테이프 또 촛농 이런 걸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었어요. 바깥으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친구들도 그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하기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칼이나 총 등 사제 무기 등을 사서 모았다. 그리고 무작정 던지고 쐈다. 칼과 창을 쓰는 것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치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어떤 친구 같아요? 폭력적이거나 비행청소년. 전혀.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전교 1등을 어쩌다 한 번씩 놓칠 뿐이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다소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겉으로 봐서는 폭력과는 거리가 멀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을 때. 자랑스러워했고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걸고 있었던,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죠. 오히려 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상 성격입니다. 가장 큰 건 학력 컴플렉스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된 과정도 그렇고요. 자신의 학력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었고, 아들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을 버린 남편과 자신을 무시 모멸했던 그 시댁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전화 좀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받질 않죠. 아, 아버님이 전화를 해도요? 그리고 나도 사실 조금 애먹어 무서웠어요. 아들이 또 공부 잘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못하게 되면, 그런 불안이 늘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게을리한다 싶으면 체벌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들은 엄마에게 얻어맞고 자랐는데,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 그러다가 전교 6등 정도 가면 완전히 두드려 맞고 열심히 해서 다시 전교 1등을 회복하면 어머니는 또 때려요. 왜 때릴까요? 거봐, 넌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떨어졌었잖아 라고 때린 거예요.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리고.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어머니의 폭력이 두려워서 하는 공부만 가지고는 아주 최상위급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다음부터는 아들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거실에 모든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거실이 보이는 방에서 문을 열어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한눈 파는 것 같으면 바로 뛰어나와서 폭력이 가해졌고, 성적이 떨어졌다 싶으면 골프채로 막 때렸는데, 한 번은 골프채로 200대를 때린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쩔뚝쩔뚝 학교를 가야 했던, 아동학대에 장기적으로 처한 아동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아동학대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처음에는 맞거나 피하거나 그만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가출하고 도망가고, 이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도주했다가도 결국은 지낼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아,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그 폭력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물 학대를 당하던 개나 고양이들이 처음에는 막 반항도 하고 도주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다가 계속해서 학대가 이어지면 그냥 학대를 갚네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본인의 생명보다 훨씬 더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수명 단축이거나, 근데 사람은 좀 다르죠. 참다가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인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정황이 있어요. 고3이 되니까 잠을 거의 안 재워요, 어머니가. 조금만 졸라고 하면 와서 두드려 패니까. 그런 상황에서 발견해낸 방법은 성적을 조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바랬던 건 뭐냐면 서울대 법대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법대에 가야만 너는 성공한 거다. 그것만이 이 엄마를 만족시킨다. 만약에 서울대 법대 못 가면 너는 인간 쓰레기다. 이런 것이었죠. 서울대 법대에 갈 수 있는 전국의 석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국 모의고사거든요. 결국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올린 성적이 4,000등이에요. 전국 4,000등도 굉장히 잘한 거죠. 올해 수능 응시생이 4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0등은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천등을 62등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 이 정도 성적이면 또 서울대 법대 갈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내일 학부모 총회가 열립니다. 고3 학생들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오면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에 이제 날이 밝으면 어머니가 학교를 가게 돼요. 학교 가게 되면 사천등이란 것이 드러나게 될 테고 난 죽었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도 거의 못 잡죠. 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거기다 불안과 두려움과 이 상황에서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 이렇게 하면 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엄마 미안해. 라고 모자는 서로 울었다. 그리고 나서 일종의 해리 증상, 인지 부조화. 그건 어머니가 죽은 사실,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삶의 유일한 의미는 어머니거든요. 난 다른 어떤 가치나 목적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사실을 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없었던 것인 것처럼 억누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방 테이프로 다 봉쇄를 해두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백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 학생은 한편으로는 무척 죄책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짐을 덜었다. 그러한 이중적인 양가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그 현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와서 설명을 해줬어야 해요. 경찰이 와서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밝혀내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아, 이제 내 안에 모두 담고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의 무게가 이제는 분산되어 나가는구나. 교도소에 가고 재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죄값 치르고 이 사건은 해결이 되는구나. 한쪽으로는 대단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고 다른 쪽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 돌이킬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살해 행위가 좀 더 현실화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묵혀뒀던 반성,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밀듯 올라오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마음의 짐으로 빚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긴 하지만 온전히 모든 책임을 이 친구에게만 물을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특성들이 있습니다라는 법정에 제가 제출도 하기도 했고 법정에서는 징역 3년이라는 그러한 벌도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친구에게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벌을 받아야만 죄책감의 무게를 좀 줄여낼 수가 있거든요. 징역 3년이라는 형이 가장 적절한 형이었던 것 같아요. 종아리는 아예 변색이 되어 있었고요. 색깔이 엉덩이가 짝짝이었어요. 왼쪽은 골프채를 워낙 많이 맞아서 조금 내려앉아 있었고요. 500원짜리 정도의 딱딱한 굳은 살이 있었어요. 색깔이 변해 있었고요. 살아 있었다면 심각한 아동학대 가해자인 거죠.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 하면 고3 여학생이 부모님이 원하던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너무 기뻐요. 됐다, 거봐. 이제부터 넌 마음껏 대학생을 누리고 즐겨. 이 딸이 부모님께 그럼 이제 제가 할 몫은 다 한 거죠? 그래, 너 잘했어. 그랬더니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더니 뒤로 돌아서 고층 아파트인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이 여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청소년들을 학습의 노예, 경쟁의 도구로 내모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들, 사건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상적인 기능, 제 기능을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사회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범행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과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